우리 지난 시간 사각형을 함께 배웠죠. 이번 시간 사각형 두 번째 시간을 준비했어요. 자, 배운 내용들을 떠올려 보면서 이번 시간 서술형 문제와 단원 확인 평가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술형 문제부터 도전해 볼게요. 서술형 그 첫 번째 문제를 만나볼 거예요. 여기 보면 변 기역 비읍과 변 니은 디귿은 서로 평행합니다. 변 기역 비읍과 변 니은 디귿 사이의 거리는 몇 센티미터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이 도형의 어느 부분이 지금 평행하다라고 얘기를 했는지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보니까 변, 기역, 비읍, 그리고 변, 니은, 디귿은 서로 평행하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평행한 두 변 사이의 거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뭔가요? 그렇죠. 바로 평행선 사이의 수선의 길이. 바로 이것을 우리는 평행선 사이의 거리라고 하죠. 바로 이 거리가 몇 센티미터인지 그것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여기서는요, 이 수선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 주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변, 기역, 비읍과 그리고 변, 미음, 리을이 평행하다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았냐고요? 이렇게 선을 연장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랬을 때 이 두 개의 직선은요, 이 한 직선과 어떻게 만나나요? 자, 수직으로 만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변 기역 비읍과 변 미음 리을은 서로 평행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확인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변, 미음, 리을과 그 다음에 변, 니은, 디귿을 살펴볼게요. 이것이 역시 서로 평행합니다. 이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자, 여기다가 이렇게 선을 하나 그어볼까요? 그럼 한 직선이 수직인 두 직선이잖아요. 그래서 서로 평행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왜 따져보았을까요? 우리가 지금 구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선분의 길이인데요. 이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2cm와 7cm를 더하면 된다. 라는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와 같이 표현을 해서 나타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건 2 더하기 7을 계산하여 답할 수 있는 거구나. 풀이 과정에도 이런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나타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은요, 풀이 과정을 이렇게 나타내 봤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확인해 볼게요. 여기 보니까 변, 비음, 미음은 몇 센티미터이고 우리 확인했죠? 이거 몇 센티미터인가요?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이거 2cm잖아요. 또 변, 리을, 디귿은 지금 이렇게 7cm란 말이에요. 따라서 변, 기역, 비읍과 변, 니은, 디귿 사이의 거리, 바로 이 수선의 길이를 말해주는 거죠. 이것은 2하고 7을 더하여 9cm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따라서 문제의 답도 9cm예요 라고 표현해서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똑같이 쓰라는 거 아니에요. 미리 한 번씩 생각해보고 여러분이 생각한 것들을 잘 적어서 표현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똑같지 않다라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문제는 뭘까요? 보니까 평행사변형이 주어져 있죠. 이 평행사변형의 네 변의 길이의 합이 36cm래요. 그런데 구하려고 하는 건 변, 기역, 리을의 길이거든요. 이게 몇 센티미터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럼 한번 물어볼까요? 평행사변형의 성질, 어떤 성질을 알고 있나요? 그렇죠. 평행사변형은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습니다. 물론 마주보는 각의 크기도 같고요. 이웃한 두 각의 크기 합이 180도예요. 그렇지만 이 문제는 변의 길이에 관련한 문제이기 때문에 평행사변형은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습니다 라는 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확인해 볼게요. 변, 기역, 니은의 길이와 변, 리을, 디귿의 길이가 같습니다. 마주보는 변이기 때문이죠. 또
변, 기역, 리을과 변, 니은, 디귿의 길이가 같습니다.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변, 리을, 디귿은 그 길이가 8cm로 표현이 되어야겠죠. 그리고 변, 기역, 리을의 길이를 모르니까 이거를 네모 센티미터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그렇다면 변, 니은, 디귿도 역시 그 길이를 네모 센티미터예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식만 세워주면 되겠네요. 네모 더하기 8 더하기 네모 더하기 8은 바로 36과 같습니다 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네모의 값만 구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선생님은 이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문제를 이렇게 풀겠다 하고 계획을 세웠단 말이죠. 그럼 이제 이 계획을 풀이 과정 중에 써내려 가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어떨까요? 확인해 보세요. 변, 리을, 디귿과 변, 기역, 니은은 같습니다. 평행사변형은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cm라고 표현했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설계를 했죠. 그리고 난 다음 네 변의 길이의 합이 36cm이므로 변, 기역, 리을과 변, 니은, 디귿의 길이의 합은 몇 cm가 되어야 합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죠? 우리 아까 이렇게 네모 더하기 8 더하기 네모 더하기 8은 36과 같아요 라고 하기로 했죠. 그러면 결국 네모 더하기 네모라고 하는 건 36에서 8과 8을 더한 16을 뺀 20이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두 변의 길이 합은 20cm예요. 이 20cm라는 값이 어떻게 나왔는가? 내가 계획을 세운 대로 계획을 한 대로 계산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변, 기역, 리을의 길이는 그렇다면 몇 cm가 되어야 할까요? 네모 두 개를 더해 20cm니까 네모 한 개는 이처럼 10cm로 나타내주면 돼요. 따라서 문제의 답은 10cm입니다 라고 표현해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 있을 거예요. 선생님, 이렇게 선생님이 적은 거요. 제가 풀이 과정 중에 쓰면 안 되나요? 왜 안 되겠어요? 너무 좋죠. 이렇게 식을 세운 것까지 풀이 과정 중에 그대로 녹여내도 좋습니다. 풀이의 과정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다양한 형태로 풀이의 과정을 적는 것도 아주 중요한 연습이 될 수 있어요. 자, 이제 또 다른 서술형 문제 볼게요. 이번에는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정사각형, 마름모 정사각형을 겹쳐지지 않게 붙여서 만든 도형입니다. 빨간색 선의 길이는 몇 cm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뭘 알아야 할까요? 정사각형, 마름모, 또 정사각형. 이것을 겹쳐지지 않게 붙였는데 겹쳐지지 않게 붙였을 때 어때요? 어떤 사실을 알 수가 있느냐? 정사각형은 네 변의 길이가 같죠. 마름모도 네 변의 길이가 같죠. 이 아래쪽에 있는 정사각형도 역시 네 변의 길이가 같지요. 그런데 이 그림을 놓고 보니 정사각형과 마름모와 정사각형은 각 변의 길이들이 모두 같겠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이어붙인 부분을 보면 이건 마름모의 한 변이면서 정사각형의 한 변이기도 해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이것 역시 마름모의 한 변이면서 아래쪽에 있는 정사각형의 한 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세 개의 도형의 각 변의 길이는 전부 같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담 이제 요 한 변의 길이가 9cm니까 빨간색 선에는 9cm짜리가 모두 몇 개 모여 있는지를 확인하여서 그 풀이의 과정을 써주면 된다라는 거죠. 몇 개가 모여 있을까요? 여기 표시된 것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가 모여 있군요. 9cm짜리가 8개면 9, 8에 72. 답 나왔어요. 그래서 72cm가 되는 거죠. 자, 풀이 과정 적어보도록 할게요. 정사각형, 마름모, 그리고 정사각형이 한 개가 더 있었으니까 정사각형, 요거 한 번 더 써줄게요. 정사각형, 마름모, 정사각형은 각 변이 9cm로 모두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고 했었던 거 빨간색 선의 길이는
9cm인 변이 몇 개였나요? 8개이므로 그래서 9 곱하기 8은 72cm입니다. 자, 선생님이 설명했던 내용 전부 다 들어갔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답 72cm요 라고 표현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먼저 설계를 하고 계획을 세우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풀이 과정을 쓰고 그 답까지 표현해서 해결해 주면 된답니다. 단원 확인평가 그 첫 번째 문제입니다. 여기는 보면 도형을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질문을 보세요. 서로 수직인 변이 있는 도형을 모두 찾아 기호를 써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점검을 해봐야겠죠. 수직이라고 하는 건요. 두 직선이 만나서 이루는 각이 직각일 때 이 두 직선을 서로 수직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이때 한 직선을 다른 직선에 대한 수선이라고 하는 거죠. 됐어요. 정리가 됐으니까 자, 그렇다면 서로 수직인 변이 있는 도형이라고 한다는 건 결국 두 변이 만나서 이루는 각이 직각이 되느냐 아니냐라는 것을 가려라라는 거죠. 그럼 여기는 직각인 부분이 있어요. 가는 따라서 서로 수직인 변이 있습니다. 나는 서로 수직인 변이 있을까요? 직각인 부분이 있는지를 찾으면 돼요. 와, 이렇게 네 군데나 보이네요. 그러면 이와 같이 서로 수직이더라. 또 이렇게 서로 수직이 되더라. 아, 이와 같이 서로 수직이고 이렇게 두 변이 서로 수직이다라고 말할 수 있구나. 그러나 다는 찾을 수가 없지요. 라도 두 변이 만나서 이루는 각이 직각인 부분을 찾을 수 없고 마도 찾을 수 없고 바도 찾을 수가 없네요. 따라서 서로 수직인 변이 있는 도형을 찾으면 가와 나입니다 라고 그 답을 표현해 줘야 합니다. 자, 이렇게 서로 수직인 변이 있니? 라고 물어보는 질문에는요. 두 변이 만나서 이루는 각이 직각이 되니? 이렇게 문제를 바꿔서 해석해 볼 수도 있어요. 다음 문제 볼게요. 평행선과 수선이 모두 있는 글자는 몇 개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와, 이거 우리 자음이네요. 이런 자음에서도 평행선과 수선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자, 수선은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두 개의 변이 또는 두 직선이 만나서 이루는 각이 직각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때 그 두 변 또는 두 직선은 서로 수직이라고 하고 한 직선을 다른 직선의 수선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직각인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어디 있는지 이것만 가려내면 돼요. 그렇다면 평행선은 어때요? 평행선은요, 서로 만나지 않는 두 직선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기억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 평행선 있나요? 없지요. 수선 있나요? 있어요. 이렇게 직각인 부분을 찾으면 되는 거거든요. 여기다가 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리을을 한번 봅시다. 평행선 있나요? 다 찾지 않아도 좋아요. 자, 이렇게 서로 만나지 않는 두 직선 연장해서 그려볼 수 있겠죠. 따라서 평행선 있어요. 평이라고 적어볼게요. 그리고 수선 있나요? 있어요. 왜냐면 이와 같이 직각인 부분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번엔 티읕을 한번 볼게요. 평행선 있나요? 있지요. 다 안 찾아줘도 돼요. 그 다음에 수선 있나요? 있어요. 이렇게 직각인 부분이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히읗을 한번 볼게요. 여기에 평행선 있나요? 아니요. 수선은 있나요? 이렇게 쓰니까 여기에 수선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응을 한번 봅시다. 평행선 있나요? 수선이 있나요? 아니요. 둘 다 없습니다. 평행선이나 수선은 모두 고든선입니다. 그런데 이응과 같은 경우는 곡선으로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평행선과 수선이라는 말 자체를 여기서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평행선과 수선이 모두 있는 글자 찾았죠? 이렇게 리을과 티읕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발견한 내용들을 어떻게 나타내 줄 거냐? 그 풀이 과정
다음과 같이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평행선이 있는 글자 우리가 확인했으니까 리을에 있었죠. 또 어디 있었나요? 그래요. 티읕에 있었어요. 수선이 있는 글자는 어떤 것들이었죠? 우리 아까 직각이 있는 것들 확인했잖아요. 기역에 있었고, 그 다음에 리을에 있었고, 티읕에 있었고, 그리고 히읗에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평행선과 수선이 모두 있는 글자, 그럼 여기서는 이렇게 공통으로 들어가는 것을 찾아주면 되는 거구나. 따라서 리을 그리고 티읕으로 2개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의 답은 2개예요 라고 표현해 주면 되는 거죠. 사실 이런 문제가 너무나 많이 나와요. 자, 자음뿐만 아니라 모음 그리고 알파벳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런 유형의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다양한 문제들도 만들어보고 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는요. 잘못 설명한 사람의 이름을 써보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누가 잘못 설명했을까? 정연이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평행사변형에서 이웃한 두 각의 크기 합이 180도야. 맞습니다. 평행사변형의 성질이죠. 선이 마름모는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아. 그렇죠. 마름모라고 하는 사각형은요.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을 마름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진, 정사각형은 마주보는 변만 길이가 같아. 우리요 이렇게 무엇무엇만 이라는 표현이 나왔을 때는요. 그 문장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현수 거부터 볼게요. 직사각형은 마주보는 변이 평행하고 길이가 같아. 맞아요. 이건 직사각형의 성질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진이 걸로 다시 가볼까요? 정사각형은 마주보는 변만 길이가 같아? 이상하다. 정사각형 보세요. 이렇게 생긴 사각형인데요.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고요. 네 각이 모두 직각인 사각형을 정사각형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마주보는 변, 선생님 길이가 같은 거 맞잖아요. 그런데요. 자, 이 말뜻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을 보세요. 그럼 이 직사각형의 경우에는 네 변의 길이가 같은 게 아니라 이렇게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사각형을 두고 마주보는 변만 길이가 같아라고 얘기하는 건 옳지 않아요. 정사각형은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건 잘못 설명을 한 거죠. 잘못 설명한 사람의 이름을 쓰는 문제였어요. 따라서 이런 경우는 우진이라고 표현해 줘야 합니다. 우리나라 말은 한 글자만 달라져도 다른 의미가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럴 때 이 문장의 의미를 잘 살펴둬야 하는 거예요. 문제는 해결됐으니 이제 준비된 또 다른 문제입니다. 마름모에 관련한 문제인데요. 이 마름모에서 네 변의 길이의 합은 40cm입니다. 삼각형 기역, 니은, 디귿의 세 변의 길이의 합은 몇 cm일까요? 주어진 조건에서 우선 마름모라고 했으니까 마름모는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입니다. 여기 요 딱 세 글자인데 요 마름모라는 요 세 글자만 봐도 벌써 이런 것들을 가려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 이걸 통해서 변, 기역, 디귿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네요.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변, 기역, 디귿의 길이는 네 변의 길이의 합이 40cm라고 했으니까 40을 4로 나누면 된다. 그랬더니 이게 10cm가 되더라. 이와 같이 변, 기역, 디귿은 10cm예요 라고 표현해 줄게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요 앞에서 봤던 요 세 글자 마름모라고 했으니까 마름모는 이렇게 마주보는 꼭지점끼리 이은 선부는 서로 수직으로 만나고 그리고 서로를 똑같이 반으로 나눕니다 라는 거, 그 길이를 똑같게 둘로 나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때 변, 기역, 니은, 삼각형에서 변, 기역, 니은은 6cm가 되어야 하고 삼각형에서 변, 니은, 디귿은
10cm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삼각형 기역, 니은, 디귿 이 세 변의 길이의 합이라고 한다면 10에다가 6을 더하고 8을 더해서 24cm입니다. 라고 표현해 줘야 한다는 거죠. 구하려고 하는 삼각형 세 변의 길이의 합은 24cm입니다. 이와 같이 그 답을 나타내 볼 수 있겠습니다. 마름모라는 딱 세 글자였는데 이 안에 이런 많은 의미들을 담고 있다니 놀랍지 않나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요. 문항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에는 제일 앞에 정사각형을 이라는 말이 주어졌어요. 그럼 정사각형은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고 내각이 모두 직각인 사각형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똑같은 직사각형 세 개로 나누었습니다. 직사각형 한 개의 네 변의 길이의 합은 몇 센티미터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풀이 과정? 이거 한번 계획을 세워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렇게 표현해 봅시다. 정사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정사각형은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죠. 그렇다면 자, 여기 있는 이 변의 길이도 18cm예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직사각형 세 개로 나누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직사각형의 세로는요. 모두 그 길이가 같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세로는 몇 센티미터일까요? 그렇죠. 여기 있는 18cm를 3으로 나누어 6cm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것을 통해서 직사각형 한 개의 네 변의 길이의 합을 구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방법대로 이제 문제를 해결할 건데 선생님, 이 직사각형의 가로는요? 왜 안 구해요? 아니죠. 여기 있잖아요. 이 직사각형의 가로는요. 처음에 있었던 정사각형의 한 변과 길이가 같단 말이죠. 따라서 18 더하기 6 더하기 18 더하기 6 이걸 통해서 직사각형 네 변의 길이의 합을 구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은 정리를 해봤어요. 먼저 좀 단계를 나눠봤죠. 직사각형의 가로는 몇 센티미터인가? 이 직사각형의 가로는요. 처음 정사각형의 한 변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18cm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18cm이므로 직사각형의 세로는 18cm를 3으로 나누어 6cm입니다. 직사각형 한 개의 네 변의 길이 합은 18 더하기 6 더하기 18 더하기 6이니까 이게 48이 되는군요. 48cm입니다. 문제의 답은 48cm예요 라고 표현해서 해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들이 모두 해결됐어요. 그럼 오늘 배운 내용 함께 정리해봐요. 평행선 사이의 거리를 확인해 볼게요. 이건 평행선 사이의 수선의 길이를 말하는 겁니다. 마주보는 꼭지점끼리 이은 선보는 수직으로 만나고 서로를 2등분한다. 마름모의 성질 기억해 두세요. 직사각형의 성질입니다.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고 이때 마주보는 변은 평행하다라는 걸 살펴둡니다. 이번 시간에 서술형 문제들이 좀 많았어요. 풀이 과정 다시 한번 여러분이 직접 적어보세요.